지키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경우에는 수군 세력에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. 어쨌든 그래서 이 그러한 성종의 침입을 40만 대군을 격퇴하고 나서는 자신감이 생긴다. 자신감이 생기고 고려 현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사들이 그 문치 정책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시작을 해요. 다지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그란이 끊임없이 침공을 하지만은 여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제 고려의 그 문물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한다. 그래서 문물제도를 정비해서 고려 고유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고려 태조 그 후묘 10조 중에 제4조가 고려의 우리 문화의 그 독립성을 유지를 해라 하는 후묘 10조의 그 항목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봐요. 네 번째 항목이. 그래서 네 번째 항목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전에는 당나라 그 풍을 우리가 숭상을 해서 문물 예약을 모두 그 제도를 따랐었는데 풍토가 다르고 기후가 풍토가 다르고 이 풍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리고 인성이 각기 다르다. 그래서 인성이 각기 사람의 성품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후차스럽게 그 당나라 풍을 따를 필요가 없다. 이렇게 못 박아놨다. 그래서 문화적인 독립성을 유지해라 하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이 거란의 침공이 1018년에 최후로 대공세를 한번 이제 취해서 우리가 강감전 장군이 그때 그 거란의 10만 대군을 거의 몇천 명만 살려보낼 정도로 구주해서 대승을 거뒀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. 그 직전에 1017년에 이런 홍법대사 부도를 만든다.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봤던 팔각당집은 어디로 까맣게 사라져버렸다. 그래서 부도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 구슬 모양, 공 모양, 요새는 공 모양이죠. 공 모양으로 이렇게 이 사리탑에 탑신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. 탑신을 만들 때 이 밑에서는 연화대자, 이 사저자 하는 거를 죄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. 여기서는. 잃지는 않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이게 고려의 자신감을 표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거기서 이제 한 그릇 그러면서 이 시대부터는 이제 그 광종 때부터 과거를 통해서 문사들을 길러내기 시작을 했으니까 서서히 문사들이 이제 포화 상태를 이루기 시작해 나갑니다. 그러다가 문종 때쯤 되면은 완전 포화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이 탑비예요, 여기. 그래서 이 비문이라는 게 항상 이 사리탑의 주인공의 평생 행적을 여기에 다 적어 놓고 있다. 그래서 근데 이 시기에 불상은 이런 그 자신감에 넘치는 이런 불상으로 그러니까 은진미륵에서 보이던 그런 거대 불상이 보이던 조형적인 파탄을 이제 회복해가기 시작한다. 회복해가기 시작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칠장사에 있는 해소국사 비문인데 여기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아주 그 장식 문양이 굉장히 화려합니다. 이런 장식 문양이 화려하다는 것은 이런 장식 문양을 화려하게 하는 이념 배경이 새로 생겼다는 얘기예요. 그거는 법상종이라는 새로운 이념이 선종 이념을 이제 일시 압도하는 그런 현상이라고. 그게 왜 그러냐면 많은 문사들이 배출을 하니까 문사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라는 거는 뭐에 논리성이 있어야지 불림문자 직지이심에서 탈논리 해가지고 비논리적인 선종 같은 거하고는 잘 안 맞죠. 많이 배울수록 뭐 말이 많고 이론이 많다면 그런 이론이 많은 사회가 되니까 자연히 불교 여러 그 이념 중에서도 가장 논리성이 풍부한 이념이 환영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게 법상종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법상종이 출현하면서부터 이 화려한 미술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화려한 미술의 등장 결과로 최후 법상종 이념이 아주 만개했을 시기가 문종시대예요. 그 문종시대에 지광국사 해린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분의 부도를 이렇게 찬란하게 1085년에 이게 문종시대에 이분이 돌아가는데 이 한 10여 년, 10수년 조성을 해서 1085년에 이런 그
지광국사 현묘탑을 만들어낸다. 그래서 고려 신라에서부터 근 200년 동안 시작이 돼가지고 근 200년 동안 부도미술이 발전해 오면서 아주 절정에 이르러서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으로. 이 전체로 보면 여러분들 이게 가마 형태겠죠. 사리함 형태 같단 말이에요. 이런 가마 형태 같은 세계에서는 유례가 없는 이런 부도미술을 완성해 놓는 게 문종시대입니다. 그래서 이건 이 법상종의 아주 중심인물이었던 법천사 지광국사 해린의 부도예요. 그래서 이 원주 법천사지에 남아있던 것을 경복궁으로 일제 때 옮겨와가지고 현재는 국립박물관에 이게 남겨져 있어요. 탑비를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유물들은 법천사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도미 법천사지에 남겨져 있는 탑비 미술이에요. 이거 탑비예요. 이 지광국사 탑비란 말이에요. 이런 탑비, 그래서 그 탑비의 그 장식성이 얼마나 화려한가 하면 이 측면에도 이렇게 용트림을 다 해놨다. 그래서 이걸 통해서 200여 년 동안 발전해온 부도미술이 고려 문화 절정기에 어떻게 마무리 지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강 짐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. 이걸로 오늘 강의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